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도내 가축 폐사량이 3만여 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과 군산에서는 축산농가 24곳이 폭염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스프링클러와 대형 선풍기, 영양제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360여 개 농가들은 언택트 시대 판로 활성화로 소득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무투표 당선자가 결격 사유가 있고 상인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로 도내 가축 폐사량이 3만여 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과 군산에서는 축산 농가 24곳이 폭염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스프링클러와 대형 선풍기, 또 영양제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4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내 모든 지역에 걸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32일이나 빨리 폭염특보가 발효된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더위만큼 가축들이 받는 폭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더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폐사한 가축만 도내에서 3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산하는 우유가 마리당 한 5리터 정도 줄어들더라고. 지금 계속 줄여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농가는 엄청나게 폐사도 올 수가 있죠. 소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축사 곳곳에는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사한 온도는 바깥보다 3도 더 높기 때문에 대형 선풍기는 하루 종일, 스프링클러는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가동됩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만큼 축산 농가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 밖에는 35도면 축사 안에는 한 거반 37, 8도 그 정도 더 높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이제 소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농가에서 계속 선풍기를 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한 20만 원에 5만 나오는 게 60, 한 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군산시는 축산 농가에 분무기, 선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과 폭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영양제와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사용 자가발전기 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여름이 오기 3달 전에는 폭염 대비를 마쳤어야 했지만 이제서야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가 마련한 폭염 대비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지난 5월부터 도내 온열 환자가 모두 38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열탈진 18명, 열경련 12명, 열사병 환자 4명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온열 환자의 81.6%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76.3%가 남성이었습니다. 도는 고열과 두통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증상이 계속될 경우 119 구급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0명입니다. 국내 발생 1,574명, 해외 유입 56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8만 5,733명으로 늘었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30%를 웃돌고 있어 유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익산 11명을 비롯해 김제 8명, 전주 5명, 완주와 정읍 각각 3명, 군산과 무주 1명 등입니다. 익산 10명, 김제 8명, 완주 3명은 외국인 노동자 일상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익산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고 18일에도 7시간가량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익산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KTX와 SRT 등 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익산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폭염경보 시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단축해 운영합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운영 기간을 연장합니다. 전라북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원과 주거비 4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 올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는 개별 농가 판매와 또 마을 단위 공동 출하 등 두 가지 방식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자상거래에 모두 360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판로를 활성화시키며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택 기자입니다. 익산시 용동면 수박농가. 수박철을 맞아 농가주인 김성길 씨는 요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하루 평균 출하량은 8kg 박스 60개, 지난달에만 8톤가량이나 팔았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전자 상거래 참여입니다. 정대로 말씀드리면 아주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박 단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지내면서 그게 힘이 많이 됐다. 마을전자 상거래는 시 지원으로 농민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판매 대행에서 나아가 마을 단위 공동 출하, 품질 강화 모니터링단 운영, 택배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소비 형태로 각광받으며 한층 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마을전자 상거래를 통한 판매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 모두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1천만 원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저희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에서는 농민들에게 택배비하고 그다음에 택배 박스비 50% 지원, 그리고 오픈마켓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마을 전자상거래가 20억 돌파라는 매출액을 달성해가지고 이러한 성과 덕분에 마을전자 상거래에는 모두 360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참여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해 마을전자 상거래를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을전자 상거래가 농민들이 판로 확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609에 추진하고 있는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기본 설계를 끝내고 오는 2027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목원은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 사업이 반영된 후 2014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돼 2017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산림청은 수목원의 생육 적응이 좋은 푸조나무와 후박나무 등 1,260그루를 심고 토양과 식물의 변화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솔라파워가 세 차례나 유찰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전솔로 건설 공사에 대한 네 번째 입찰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 달 6일 입찰 설명회를 진행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입찰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24일에는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입찰에서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등 체육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을 쉽게 검색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장기 사용을 방지하고 예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약 시스템은 지역과 학교, 시설 등 검색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 후 예약과 예약 현황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새만금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화훼류 경관농업 연구를 확대합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올해 코스모스와 원추리 등 14종을 새만금 현지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적응성 등을 검토해 새만금 경관 작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나리와 천일홍, 무궁화 등을 경관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리의 경우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9,43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 새만금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3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2명은 결격 사유로 자격을 잃고 나머지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무투표 당선자도 결격 사유가 있고 상인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재래시장인 공설시장. 시장 입구에 상인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지난 12일 열기로 한 상인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원 200여 명 가운데 13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회장에 출마한 후보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를 받아 결격 사유로 자격을 잃고 나머지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무투표 당선자가 2년 전 징계를 받았지만 1년 뒤 상인회 운영위가 징계를 무효화시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계 맞은 자잖아요. 징계 맞은 자는 그 어느 누가 직권으로 풀었다 할지라도 징계 맞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선관위는 애초 당선자가 징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합니다. 새로 된 회장께서는 그 징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무효화시켰습니다. 단일 후보에 대한 검증을 놓고도 선관위와 비대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찬반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선출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투표도 안 하고 1인 투표로 당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상인의 검증을 받아보자. 상인의 평가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련 없이 박수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회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2번 있어요. 그때도 찬반이 없었고 뭐라도 이 정관에 찬반이라는 것이 무료라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무투표 당선을 시킨 겁니다. 군산시는 상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선된 회장이 징계를 받은 이후 무효화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상인회장 선거가 불법 선거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공설시장 상인회 갈등. 지난해에도 상인들이 정관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며 상인회 임원진과 진통을 겪어왔는데 또다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원불교 전서 회수 사태가 교정원장 교체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원불교는 어제 임시 수의 단회를 열고 오우성 교무를 신임 교정원장으로 하는 임명안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원불교 전서 개정 증보판 회수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도철 교장 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해 교체됐습니다. 앞서 원불교는 대각 개교절에 맞춰 지난 4월 10일 원불교 전서 개정 증보판을 냈지만 오탈자와 편집 오류 등이 확인되면서 발간된 경전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 가운데 어선에 의한 사고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에 의한 오염 사고는 16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어민들이 선접 해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도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송 전 도의장은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과 경제성 측면에서 제주 제2공항보다 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환경부가 군산의 자산인 갯벌을 훼손하고 적자 항공이 될 게 뻔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직원들과 음식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0여 명은 지난 19일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저녁을 먹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1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 자리에 함께한 교도관들은 A씨 확진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회식에 참석한 교도소 직원과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무부도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영장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아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부터 경기와 충남, 전북 등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이들 부부를 만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조계종 월주 스님이 어제 김제 금산사에서 열반했습니다. 향년 87세로 열반에 들어간 송월주 대종사는 정읍 출생으로 공명 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금산사 분향소에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상수도 누수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경호 의원은 어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익산의 상수도 유수율은 73.5%로 전국 평균 85%보다 11.5%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 유수율 향상 때 4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만 11.5%면 1년에 50억 원 예산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시민들에게 물 절약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금마 서동공원과 어양동 도시숲의 무궁화가 한창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12품종 5,218그루를 심었습니다. 심은 지 3년 만에 무궁화꽃이 만발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시는 무궁화 동산에 산책로와 안내판, 그네 의자 등을 세워 휴게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가 익산시를 방문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리남중교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개정면 지역협의체가 중복을 맞아 저소득 홀몸노인과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양식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4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